자, 렉처 37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이 있을 때의 Statistical Inference를 보는데, 특별히 우리의 목표는 이 KL Expansion, 이것을 써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KL 익스펜션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는 어넬러지고 하나는 디터미니스틱 카운터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비유라고도 볼 수 있고, 알겠어요? 네. 뭐죠? Finite Length Vector Observation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어요? Finite Length Vector Observation일 때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었어요? Covariance Matrix를 Orthonormal Eigen Decomposition에서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여기서 psi k는 좀 전에 말한 오토노멀 아이겐 벡터들이고, 이번에는 요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들이죠. 주의할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y의 k번째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주의하세요. 얘가 스탠다드 베이시스일 때만 그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yk는 어떻게 찾아요? y를 psi k랑 내적에서 찾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베리언스는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어넬러지를 잘 기억하면 KL 익스펜션은 사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KL 익스펜션에서 나타나는 싱귤러 디텍션, 싱귤러 에스티메이션 문제도 우리가 조금 얘기할 텐데 그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카운터파트는 뭐였어요? 디터미니스틱 카운터파트는 타임 리미티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을 인피니트 레졸루션을 갖는, uncountably infinite 레졸루션을 갖는 타임 리미티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시퀀스로 바꾸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푸리에 베이시스를 써서 푸리에 베이시스를 써서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요.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한 다음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이 푸리에 베이시스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푸리에 베이시스가.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가 타임 리미티드면 사실 여러분이 익스펜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푸리에 베이시스를 쓰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푸리에 베이시스를 쓰면 이런 식 모양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가 푸리에 베이시스 펑션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언코릴레이트도 되어 있지도 않고, 당연히 베리언스가 아이겐 밸류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별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될 때도 있어요. 좀 있으면 알겠지만, 특별할 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에요. 증명할 때는 여러 가지 티어렘들이 있었어요. KL 익스펜션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첫 번째,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코베리언스 펑션을 커널로 봐서 the 프레드홀름 인티그럴 이쿠에이션을 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KL 익스펜션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코베리언스 펑션을 익스펜션 할 수 있죠. 그게 머서스 디어렘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피팅하는 두 개의 하이파서시스가 있을 때, 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파라미터에 의해서 오브저베이션이 결정이 될 때, 라돈 리커딤 디리버티브라는 게 있어서 라이클리우드 레이셔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트렁케이션 한 다음에 라이클리우드 레이셔를 구하고 그것의 극한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리뷰에서의 핵심이고, 프리뷰는 이렇게 되겠어요. 프리뷰는 우리가 이 과목을 오브저베이션에 따라서 벡터 오브저베이션, 시퀀스 오브저베이션,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디텍션이냐 에스티메이션이냐 이렇게 바꿨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도
디텍션과 에스티메이션으로 나눌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이면서 특히 KL 익스펜션을 쓸 거니까 finite time observation으로 놓을 거고 디텍션 문제,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볼 텐데 아비트러리한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이런 것만 볼 거예요.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가 있을 때의 디텍션. 그러니까 오브저베이션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하이파테시스의 수는 뭐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뭐 일반적인 m개고 오브저베이션은 0에서 캐피탈 T까지 타임 리미티드고 여기서 보면 더하기 n of t가 있죠. 애더티브 얘가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S sub i of t는 각각의 하이파테시스에서 결정되는 디터미니스틱하고 노운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봤었죠. 벡터 오브저베이션일 때 이미.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에스티메이션일 때도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당연히 또 오브저베이션은 0에서 t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타임 리미티드 오브저베이션인데 어때요? 마찬가지로 AWGN이 있고 여기는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인데 t의 펑션이죠. 얘가 세타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세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었죠 이미. 네. 그 다음에 화이트 가우시안일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니까 그냥 애더티브 가우시안 노이즈일 때도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경우만 하고 있는데 물론 익스텐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가 없고 노이즈가 가우시안이긴 하지만 뭐 스태티스틱이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노이즈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컴퓨팅 할 때의 문제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 구경하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예. 그러니까 왜 안 가르쳐 줍니까 할 필요 없어요. 풀면 돼요. 기말고사 기간에 시간 동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 과목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한 그룹이 여기 조그맣게 뭐 미셀레니어스한 주제들이 있어요.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그 다음에 Method of Moments Estimation, 그 다음에 Spectral Estimation은 거의 안 다뤄요. 뭐 10분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요 4개의 렉처 노트가 이제 끝이에요. 알겠어요? 뭐 많아 보이지만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렉처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봅시다. 그래서 예고를 했듯이 Detection in AWGN 이게 렉처 노트 21이고 22가 Estimation in AWGN이에요. 예. 말했지만 Continuous Time Band Limited Observation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것만 다루면서 넘어갈 뿐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그젬플부터 볼 거예요. Binary Hypothesis Testing in Time Limited AWGN이라서 두 개의 하이파테시스가 있고 Observation, Continuous Time Limited Observation 여기 뭐 이퀄 넣었는데 안 넣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왜냐하면 한 포인트만 랜덤 프로세스 한 포인트 떼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Singular Detection Estimation 문제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포인트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예. 여기서는 노이즈 온리죠. 그렇죠? 여기서는 시그널이 있고 노이즈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 노이즈와 이 노이즈, 서로 다른 하이파테시스일 때 노이즈의 스태티스틱은 똑같아요. 노이즈가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노이즈의 스태티스틱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말고사에서 볼 건 뭐냐면 여기도 노이즈고 여기도 노이즈인데 얘랑 스태티스틱이 다를 때 어떻게 구별할 거냐 뭐 이런 문제를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같아요.
다 제로 민이고 화이트예요. 물론 이런 노테이션은 아무도 쓰지 않아요. 제가 그냥 편리하려고 썼어요. 알겠어요? 제로 민이고 사실 이거는 뭐예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디렉 델타로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타임 디퍼런스가 조금만 달라도 코릴레이션이 제로고, 그렇죠? 같을 때는 얼마예요? 2분의 n0죠. 예. 아니죠. 2분의 n0가 무한대죠. 예. 파워가 무한대니까. 예. 얘가 스펙트럴 덴서티에 해당해요. 플랫 할 때. 주의해요. 자, 이렇게 될 때 물론 S of T는 알려져 있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옵티멀 디텍터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옵티멀 디텍터는. 물론 여러분은 대본에 이렇게 물어야죠. 일단 여기서 무슨 이 하이포테시스들의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들이 존재하는지도 말하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도 말해주지 않고 무슨 옵티멀 디텍터냐?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옵티멀 디텍터를 구하는 대신에 sufficient statistic을 찾을 수는 언제나 있죠. 왜냐하면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는 테스팅 프로블럼은 어때요? 그게 뭐 어떻게 되든 간에 likelihood ratio가 sufficient statistic이니까 이 문제에서는 sufficient statistic은 이렇게 됩니다 하고 딱 주면 그 다음은 뭐 알아서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제 sufficient statistic인 likelihood ratio를 구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래서 문제를 제가 좀 정형화해서 써볼게요. 자, 제로에서 t까지 우리가 관찰을 했더니 이게 이벤트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랜덤 프로세스 오브저베이션 하기로 했는데 어떤 샘플 패스 y over t가 딱 오브저브가 됐어요. 그렇죠? 이제 펑션이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건 AWGN이고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여러분의 likelihood ratio는 무엇을 함수해야 되죠? 요 continuous time signal y of t의 함수여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observation이니까. 알겠어요? 자, 구해보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자꾸 얘기하지만 오브저베이션을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핵심은 캐피탈 Y 오브 T를 시그마 뭐 어쩌고로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그마 어쩌고로 나타내는데 그 어쩌고 서먼드가 어떻게 돼요? 서먼드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든 컨스탄트든 일반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죠. 랜덤 베리어블 곱하기 디터미니스틱 웨이브 폼 이 꼴이 되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막막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주어질 때 이렇게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진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항상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수업을 들으면서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풀 수 없는 고난은 주지 않죠. 교수님이. 그렇죠? 마치 교회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렇죠? 예.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은 주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예. 안타깝게도 연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어떤 때는 안 풀리는 문제가 주어지기도 해요. 교수님들도 모르면서 그냥 해보라 그래요. 그렇죠? 한참 3년 연구했더니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야죠?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아는 게 어떤 거예요? 팩터 오브저베이션일 때죠. 기억납니까? 예. 시험 문제가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줄 거거든요.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이나 뭐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기말고사 때는. 몽땅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줄 거예요, 아마. 예, 특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이걸 디스크리타이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죠. 비슷한 것 중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n은 가우시안이고. 어떻게 되죠? 뭐 가우시안 덴서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는 제로민 가우시안 덴서티고 하나는 넌제로민인데 S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 코에피션트 떼버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여기는 y 마이너스 s 제곱이고 여기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y 제곱이죠. 이게 likelihood ratio 아니에요? 람다라고 할까요? 얘를 정리하면은 뭐 어떻게 나와요? exponential 펑션이니까 엑스포넌트들끼리 빼면 되죠. 여기서 이거를. 예. 그 다음에 log likelihood를 하면 exponential 날라가죠. 예. 여기 제곱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제곱이에요. 예. 그럼 y의 놈 제곱, y의 놈 제곱 없어지고 맞아요? 구할 수 있죠? 네. 자, 이걸 보고 그러면 guess를 해봐요. guess를. 어떻게 되겠어요? 상준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벡터 y 자리에 yt가 들어가고 네. 벡터 x 자리에 st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벡터 놈이 아니라 펑션의 놈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펑션의 놈으로 바꾸면 투놈으로. 네. 근데 왜 그렇게 되겠어요? 왜? 결론은 그게 맞는데 왜? 막막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지금은 이해가 안 갈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 finite time, finite energy 힐버 스페이스의 어떤 베이시스를 찾았는데 하필이면 그 베이시스의 첫 번째 엘리멘트가 첫 번째 베이시스 펑션이 주어진 S 있잖아요. S를 노멀라이즈 한 거고 알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오브저베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저런 게 주어진다면 결론적으로 저런 걸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할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어때요? 예, 뭐 밑에다 쓰기도 하고 위에다 쓰기도 하고 하는데 밑에 씁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요 타임 인터벌 내에서 finite energy 시그널들의 셋이에요. 그러니까 힐버스 베이스를 얘기하는데 이거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하고, 두 번째 phi1은 아까 우리가 하이파시스 1에서 주어진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S of T를 노멀라이즈 한 거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런 걸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자, 일단 처음에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는 오브저베이션을 이제 시리즈로 쓸 수 있죠. 자, 이 시리즈는 어떻게 써집니까? 한번 써봐요, 여기다. 마찬가지로 H1에서도 시리즈로 쓸 수 있죠. 한번 써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찾는 건, 이걸 생각하는 건 어렵지만 제가 이게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보고 이 자리를 메꿔보라고 하면 여러분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게 KL 익스펜션 지금까지 배운 이유거든요. 문제가 뭐예요? Y of T일 때 화이트 노이즈, 그렇죠? Y of T일 때 S of T 더하기 화이트 노이즈죠.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뭐 I라고 썼는데 I라고 씁시다. K라고, I는 1에서 무한대. 일반적으로 무한계죠, 그렇죠? 왜냐면 이 힐버트 스페이스가 디멘션이 인피니티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phi of t에다가 뭐가 곱해질 텐데 노이즈니까 ni라고 합시다. 여기서 ni는 n of t를 프로젝트한 거죠. 그래서 인티그랄 0에서 t까지 n of t times phi sub I of t dt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좀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아, 좋아요. 베이시스니까 그렇잖아요. 얘가 오소노멀 베이시스니까 언제나 이런 NI들은 존재하죠. 그렇죠? 프로젝트 하면. 근데 이 NI들이 KL 익스펜션 할 때처럼 좋은 프로퍼티를 만족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특히 지금 가우시안이니까 uncorrelated면 인디펜던스가 되지만 지금 뭐 된다는 보장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 NI들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 NI들을 가지고 NI들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해 봐요. 뭐가 나오나.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면 결국은 이 N of T에 보세요. NI와 NJ를 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하나는 T로 놓고 하나는 S로 놓읍시다. 그러면 곱한 다음에 expectation을 취하면 써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따라오기 힘들 테니까. 당연히 미는 0이고 왜냐면 제로 민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니까. 그 다음에 NI와 NJ의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자, 이제 인티그랄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건 뭐예요? 더미 베리어블을 똑같은 거 쓰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거를 t를 썼으면 두 번째는 s를 씁시다. 자, 그래서 nt fit dt고 여기는 ns vjs ds를 썼어요. 그 다음에 더블 인티그랄은 두고 expectation은 랜덤한 퀀터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이렇게 되죠. 네,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뭐 이거 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종이 뭐 연습장 몇백 페이지짜리 뭐 몇 권을 쓰면서 다 한 거예요. 알겠어요? 대학원 때. 네. 시스템 쪽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정석 열심히 풀듯이 하면은 실력은 올라가요. 대부분의 경우 잘 답안을 못 쓴 학생들은 연습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눈으로만 공부해서. 아이볼만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고 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뭐랑 같다 그랬어요? 2분의 n낫에 델타 오브 타우 t 마이너스 s랑 같다 그랬죠. 델타 오브 타우인데 타우가 t 마이너스 s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걸 봅시다. 이너 인티그레이션을 보면 t가 변하죠. t가 0에서 s까지 캐피탈 t까지 변하는데 s도 0에서 캐피탈 t까지 변하는데 어쨌든 픽스하죠. 그러면 어떤 순간에는 만나죠. shifting property는 뭘 말해요? 그 만나는 점에서 evaluate하고 델타 없애고 인티그랄 없애면 된다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잘 보세요. 요거 없어졌죠. 1로. 그렇죠? t, s로 바뀌었죠? 네. 델타 없어졌죠? 1이죠. 그렇죠? 인티그랄 없앴죠? shifting property예요. shifting property. 네. 디렉 델타 펑션의 shifting property에 의해서. 그 다음에 is와 fjs는 어때요? ij가 같으면 1이고 다르면 0이죠. 그래서 uncorrelated 돼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머서즈 디어렘을 잘 기억하면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뭐냐면 만약 phi of t들이 그렇죠? finite energy time limited signal set 힐버트 스페이스죠. 이 힐버트 스페이스의 오토노멀 베이시스면 얘들을 어때요? t와 같은 i예요. phi t, phi s 하면 t와 s의 함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1에서 무한대까지 쫙 다 더하면 이게 바로 디렉 델타 펑션이라는 거예요. 머서즈 디어렘에 의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코베리언스 펑션이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s면 any orthonormal basis를 가지고도 KL 익스펜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걸 잘 알아야 돼요. 요걸. 이건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거는 이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그걸 기억 잘 해보세요. 어떤 유니터리 매트리스, 오소고널 매트리스가 있어요. 어떤 오소고널 매트리스. 그 오소고널 매트리스가 있을 때 이 오소고널 매트리스의 각각의 칼럼들을 가지고 아우터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다 더해봐요. 뭐가 나와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가 나오잖아요. 모르겠어요? 유니터리 매트리스가 있는데 오소고널 매트리스가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예요? U 트랜스포즈는 I죠. 이게 오소고널 하다는 정의 아니에요. 이걸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summation UI 트랜스포즈는 I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KL 익스펜션 관련해서 뭐 어렵잖아요. 그냥 다 잊어버려. 벡터로 바꾸면 모든 게 똑같아. 알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과서들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은 어려워요. 잘 봐요. 유닛 오소고널 매트리스, 지금 우리는 컴플렉스 안 다루니까 리얼로 합시다. 리얼 오소고널 매트리스가 있으면 U1, U2, UN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소고널 매트리스의 정의는 U 트랜스포즈가 I, 또 U 트랜스포즈 U도 I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 어때요? 이렇게 쭉 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그마 UI 트랜스포즈 아니에요? 그게 I 아니에요. I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델타 펑션이죠. 똑같아요. 제가 어널러지를 하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리뷰를 하면서 KL 익스펜션 관련해서 여러분이 딱 두 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어널러지. 그렇죠? 하나는 후리의 베이시스.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널러지 하면 다 이해가 가요. 안 갈 리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앞에 페이지로. 자, 이제 봅시다. 노이즈 온리였죠. 하이파시스 제로에서. 그때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했잖아요. PI 오브 T들이. 그러니까 이 NI들은 이제 뭐가 돼요? Uncorrelated Gaussian이고 화이트였으니까 이게 베리언스가 2분의 n 낫이죠. Identical Independent 하죠. 그래서 이 IID 가우시안. 그래서 IID 가우시안 with mean zero variance 2분의 n 낫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 하이파시스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S of t 플러스 n of t였죠. n of t는 똑같아요, 그렇죠? n of t는 ni vit가 되죠. 대신에 시그널은 어떻게 돼요? si vit가 되겠죠. 그런데 묶을 수가 있죠. vi로. 자, 이렇게 묶으면 NI들은 여전히 IID 제로민 가우시안. 그런데 SI가 좀 독특해요. 왜냐면 우리가 뭘 가정했어요? 요걸 가정했잖아요. Phi1과 S of T를 내적하면 넌제로가 나오죠. 값이 뭐예요? S의 놈이 나오죠. 그런데 Phi2, Phi3랑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오소노멀 베이시스라고 했으니까 이 S2, S3, S4는 다 제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인덱스 i가 1이 아닌 것들은 다 제로고 1일 때만 S of t의 노음이 나와요. 우리가 노멀라이즈 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S of t를 곱해요. 여기다 S of t를 곱하고 적분하면 위에는 놈 스퀘어니까 놈 스퀘어를 놈으로 나눴으니까 놈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지 잘 봅시다. 이제 5페이지인가요? 네. 하이파시스 0일 때랑 하이파시스 1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하이파시스가 true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리시버는 이제 어떻게 되죠? 아까 우리가 SI랑 NI를 어떻게 얻었어요? 사실은 Y of T를 프로젝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시버가 이렇게 생겨요. Y of T가 들어오면
스플리팅을 해가지고 카피를 한 거죠. 여기는 첫 번째는 P1, 두 번째는 P2, Pi 쭉 무한계죠. 카운터블링 인피니트계인데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우리가 y1, y2, yi 뭐 이런 게 나온다고 볼 수 있죠.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는 y1은 n1이고 y2는 n2고 y3는 n3고 이렇게 나오고 하이파시스 1일 때는 y1은 norm of s 더하기 n1 나머지는 n2, n3, n4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퀀스가 주어지는데 그렇죠? 이게 이상한 노테이션이지만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는 이렇게 쓰고 아무도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지 말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쓰면 다 이상하다 그럴 거예요. 벡터도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되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y1만 딱 보고 있어요. 만약 이거 다 무시하고. 그러면 하이파시스 제로일 때랑 1일 때랑 차이가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이? 차이가 있죠. 하이파시스 제로일 때는 노이즈만 있잖아요. 가우시안 노이즈만 관찰될 거라고요. 근데 하이파시스 1일 때는 그게 이렇게 쉬프트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S of T의 노음만큼. 그렇죠. 자, 그런데 y2는 어때요? y2는. 우리가 y2만 관찰한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y2만 관찰하면 하이파시스 제로에서나 1일 때나 똑같은 제로민 가우시안 베리언스 n not over 2죠. 우리가 뭔가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뭐 얘기할 때랑 sufficiency 얘기할 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파라미터가 변해도 디스트리뷰션이 안 바뀌면은 걔는 버리면 되죠. We do not need to observe. 그게 핵심 아니에요? 예. 물론 sufficient statistic은 어때요? We do not need to observe something given 뭐 그래서 이 given이 결국은 뭐예요? 얘를 볼 필요 없게 만드는 거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Y2만 예를 들어서 observe 하라 그러면 난 안 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Y3도 마찬가지죠. Y4, Y5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얘를 다 observe 일단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했잖아요. N of T가. 그러니까 노이즈 성분들이 어때요? 이 노이즈 성분이 여기 있는 노이즈 성분과 어때요? 인디펜던트 하죠.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얘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인디펜던스 때문에. 알겠어요? 만약 이게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니었어요. 이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아니었어요. 화이트인데 무슨 넌 가우시안 노이즈였으면 uncorrelated는 되겠죠. 우리가 KL 익스펜션 한 거니까. 근데 인디펜던트 안 하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KL 익스펜션에서 uncorrelated needs를 얻었는데 그것이 또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주의할 게 있어요. 뭐예요? 시그널 컴포넌트는 여기밖에 안 들어있죠. 지금 이 경우는. 그래서 이걸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Y1만 관찰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문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퀴벌런트하게. 이 문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갑자기 스칼라 오브저베이션 문제로 바뀌었어요. 깡그리 다 버리고 나니까. 이거는 풀 수 있죠, 여러분. 가우시안이잖아요, N1이. 여기서 N1은 뭐예요? 제로민이고 노이즈 베리언스가 2분의 N0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간단했죠? likelihood ratio는 참고로 로어케이스 y1 어떻게 구해요? 로어케이스 y of t를 phi of 1에 곱해서 적분한 거예요.
참고로 phi1 of t는 뭐라고 가정했어요? s of t를 노멀라이즈 한 거죠. 그것도 씁시다 그러면. 맞아.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다음 페이지에 쓸까요? 분자는 어떻게 되죠? 2분의 n not y1 빼기 s1이죠. y1 빼기 s1의 제곱이고,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n not의 y1 제곱이고. 자, 이제는 y1은 요거고, s1은 뭐였어요? s의 놈이었죠. s of t에. 그래서 해보면 아까 결과랑 똑같이 나와요. likelihood ratio가 우리가 guess했던 거라.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예요? 문제를 자세히 봐요. 하나는 노이즈 온리고 하나는 시그널이 하나 딱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브랜치가 몇 개 필요해요? 하나 필요하고,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노멀라이즈 하긴 했지만 어때요? 다 스케일 해도 되죠? 오브저베이션을 known deterministic 시그널로 코릴레이션 하는 것이 옵티멀 리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자세히 봐요. One Dimensional Signal Space. 보세요. S of t 하나밖에 없잖아요. 얘는 phi1 of t로 만약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오소노멀 베이시스 펑션 하나로 익스펜드가 되잖아요. 이런 거를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지만 코릴레이션 리시버가 옵티멀해요. 근데 코릴레이션 리시버는 또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코릴레이터와 매치드 필터의 등가성을 배웠죠. 예,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했거나 아니면 확률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저 마지막에 챕터 9에서 했어요. 그래서 y of t에다가 s of t를 곱해서 적분하나, 아니면 여기서 s of 어떤 T0를 도입해요. 이거는 아까 오브저베이션 윈도우 T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샘플을 T0에서 하는 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매치드 필터로 만들 수도 있고 코릴레이터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하이파시스 테스팅인데 이제 2디멘셔널 시그널 스페이스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하이파시스 1과 이제 2라고 했어요. 일부러 0, 1으로 안 하고, 1일 때는 known deterministic S1 of t가 additive white noise에서 corrupt 되고, 하이파시스 2에서는 known deterministic sequence S2가 N of t로 corrupt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S1이 S2와 같지 않은데 proportional 할 때, 즉 상수배일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얘가 얘의 상수배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게 이거의 상수배, 예를 들면 이게 S of t고 이게 마이너스 S of t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배니까 상수배죠. 그럴 때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매치드 필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얘와 얘가 소위 말해서 linearly independent 하면 시그널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2디멘셔널 시그널 스페이스가 돼서 여러분이 guess를 하듯이 리시버가 코릴레이터가 두 개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또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빼가지고 좀 이따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이제 좀 어렵죠. S1 of t와 S2 of t가 오소고날 하면은 여러분이 아까처럼 어떤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있어서 첫 번째 phi1은 S1에 프로포셔널하고 phi2는 S2에 프로포셔널하다고 하면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가정을 어떤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있는데 첫 번째 phi1은 S1에 프로포셔널해요. 즉 phi1은 S1을 노멀라이즈해서 얻어요. phi2는 어떻게 하냐면 phi2는 S2에서 phi1 방향 성분을 빼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노멀라이즈해서 얻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S1은 phi1의 어떤 상수배고 S2는 phi1과 phi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되겠죠. 맞습니까? 네. 얘들은 어때요? 그냥 익스펜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Emery Hypothesis Testing으로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ery Hypothesis Testing으로 확정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베이시스는 예를 들면 첫 번째 하이파시스에서의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노멀라이즈해서 얻고 두 번째 베이시스 펑션은 두 번째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서 첫 번째 베이시스 성분을 빼고 남은 부분을 노멀라이즈해서 얻고 세 번째 베이시스 펑션은 세 번째 펑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베이시스 펑션 방향을 빼서 노멀라이즈해서 얻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리니얼리 디펜던트한 게 있으면은 빼버리면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예. 중간에 제로 펑션이 있으면 걔는 빼버리면 되죠, 처음부터.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오소고널하게 베이시스 펑션을 얻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으면 몇 개가 나와요? 캐피탈 Emery 하이파시스 테스팅이면 그 M개의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을 스팬하는 거니까 항상 캐피탈 M 이하가 나오겠죠. 이 M개의 시그널이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줄어들 거라고요, 베이시스가.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은 0에서 1까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들이 모인 힐버스 베이스의 베이시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들의 베이시스예요. 주의를 하세요. 근데 어쨌든 얻을 수 있는데 이 프로시저를 그람 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 프로시저라고 해요. 한번 따라 읽읍시다. 그람 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 프로시저. 근데 말은 오소고널라이제이션인데 오소노멀라이즈를 해요. 편의상.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요. 예. 여기 스텝 1이 있죠. 첫 번째 하이포테시스 테스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요. 하이포테시스 테스트랑은 상관없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캐피탈 M개 주어졌어요. 그럼 번호가 S1 of T, S2 of T 쭉 있죠.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만 생각해요. 첫 번째 시그널이 제로면은 리넘버링을 해요. 얘는 갖다 버리고. 그럼 M-1개가 남죠. 넌제로인 시그널만 가지고 하면 돼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서 넌제로예요. 그럼 얘를 어때요? 노멀라이즈해서 놈으로 나누는 게 노멀라이즈죠. phi1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시그널이 있는데 두 번째 시그널이 일반적으로 넌제로예요. 제로인 건 다 뺐어요. 여길 잘 보세요. 두 번째 시그널을 첫 번째 베이시스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시그널을 곱하면 이게 프로젝션 된 게 나오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배운 대로 어넬러지를 잘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다. 여러분이 어떤 P라는 벡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Q라는 벡터를 P라는 벡터 성분과 P라는 벡터의 오소고널하는 성분으로 어떻게 바꾸죠? 먼저 P의 패럴렐한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프로젝션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뭔가 빠졌네요. 여기 붙어야죠. Q가. 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내적. 이렇게 묶으면 내적이죠. P와 Q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P가 노멀라이즈 돼 있으면 이렇게 써도 되죠. 어차피 이게 스칼라니까. 그럼 뭐냐면 내적하고 그 시그 피틸드죠. 곱하면 그 성분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람 슈미트에서도 똑같이 하죠. 내적하고 여기서는 베리어블 S로 썼어요. 왜냐면 우리 T의 함수를 얻고 싶으니까 phi1 of T를 곱하면은 그 성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성분을 빼면 psi2라는 시그널이 나올 텐데 이것이 제로면 S2가 phi1의
프로포셔널 하죠. 그때는 그냥 몇 배 하면 되고 새로 베이시스를 펑션을 정할 필요가 없고 이게 넌 제로면 얘를 노멀라이즈해서 두 번째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K번째에서 생각하면 자 K번째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하기를 지금 K-1번째 B까지는 얻었죠. 그래서 자세히 봐요. SK 지금 요게 SK 아니에요? SK of S를 Pj of S로 프로젝트를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Pj of T로 하면은 J 방향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J를 이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K개가 아닐 수 있으니까 프로포셔널 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L-1개라고 썼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거를 또 어때요? 얘가 0이면 그냥 제끼고 얘가 0이 아니면 새로 베이시스를 어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요. 이게 뭐랑 비슷하죠? 이게 여러분이 매트리스 디컴포지션 할 때 뭐랑 비슷해요? 이게 지금 웨이브 폼 가지고 했지만 리니어 엘지브라 시간에 똑같은 걸 했어요. 파이나이트 벡터인 시그널들이 S1, S2 벡터들이 쭉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묶어놓고는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예. 특별히 뭐예요 이게? 스퀘어거나 이럴 때 여러분이 얻었던 게 있죠. 스퀘어가 아니라도. 그래서 이게 QR 팩토라이제이션이랑 똑같아요.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나. 예. QR 팩토라이제이션. Nothing but QR 팩토라이제이션. 예. 자, 그래서 디자이드 시그널들은 다 찾아낼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그젬플. 이거 책에 있어요. 언더그래듀에이트 커뮤니케이션 책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S1이 이렇게 주어지고 S2, S3 이렇게 주어지면 자, 이 시그널 3개로 스팬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 시그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얼마겠느냐. 3 이하겠죠. 당연히 3개밖에 없으니까.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면 3보다 작을 수도 있고 딱 보니까 1은 아니에요. 그렇죠? 2 아니면 3이겠죠. 눈으로 봐도. 예. 답은 뭘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컴바인해서 나머지 하나가 나오면 디멘션이 2겠죠. 예. 그래서 뭐 모르면 그람 슈미트를 써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노멀라이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루트 3으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계산을 하죠. 그랬더니 이런 복잡한 그림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해봤더니 여기서 프로젝트를 했더니 딱 제로가 나왔어요. 프로젝트에서 뺐더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디멘션이 2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투이티브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람 슈미트를 안 쓰고. 그러니까 그람 슈미트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프로시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요. 0에서 3분의 t까지 1인 거랑 그렇죠? 그 다음에 위로 펄스 아래로 펄스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거 두 개는 오소고날 합니까? 네, 노멀라이즈 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뭐예요? 얘는 아래로 펄스 위로 펄스죠. 위로 펄스 아래로 펄스 위로 펄스 아래로 펄스죠. 그 다음에 처음은 1, 1, 0이네요. 그러니까 2네요. 디멘션이. 그쵸? 네. by inspection 알아낼 수도 있는데 이건 재수 좋을 때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람 슈미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람 슈미트랑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던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그래서 지금 바이너리 하이파시스 테스팅이죠. S1 of T 더하기 화이트 애더티브 와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랑 S2 of T 더하기 애더티브 와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일반적인 시그널 디멘션은 우리가 2라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람 슈미트를 써서 우리가 시그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보통? 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죠. 어떤 complete basis를 찾고 싶었어요. finite energy, time limited 이 시그널 스페이스의 컬렉션인 힐버트 스페이스의 complete orthonormal basis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후리의 베이시스죠.
풀이의 베이시스에다가 조금 전에 찾았던 그 시그널 스페이스의 두 개의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걔들을 더하면 어때요? 두 개 더하기 카운터블리 인피니트는 얼마예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렇게 묶어진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시그널에 대해서 그람 슈미트를 써요. 물론 프로시저는 하나씩 되니까 끝나지가 않죠. 근데 머릿속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베이시스는 우리가 시그널 스페이스를 스팬했을 때의 첫 번째 베이시스. 그대로 되죠. 두 번째도 두 번째가 되죠. 세 번째부터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렇죠?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계산은 안 되지만 그런 오토노멀 베이시스가 존재해요. 첫 번째 엔트리는 시그널 스페이스의 첫 번째 베이시스. 두 번째 오토노멀 아이겐 벡터는 두 번째 베이시스.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관심 없어요. 왜? 왜냐면 아까 우리가 원 디멘셔널 오브저베이션 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브랜치가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브랜치 말고는 다 노이즈만 있었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브랜치부터는 다 노이즈만 있잖아요. 근데 이게 IID하고 가우시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결국은 시그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2면 두 개의 코릴레이트만 있으면 돼요. 그람 슈미트 써서 찾아냈던 그 베이시스 펑션 두 개 가지고 매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1, B2 말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때요? 2x1 오브저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2x1 오브저베이션. 2x1 벡터 오브저베이션이고 화이트 가우시안이죠, 노이즈는. 시그널은 어때요? 주의할 게 있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하이파시스 1이면 어때요? 하이파시스 1이면 얘는 노멀라이즈 했으니까 S1의 놈이 나오죠. 디터미니스틱 파트로. 얘는 뭐가 나와요? S1과 없애고 나니까 제로가 나오죠. 주의하세요. 하이파시스 2일 때는 어때요? 얘가 일반적으로 넌제로 뭐가 나오죠. 프로젝트한 컴포넌트가. 여기도 넌제로가 나오죠. 주의하세요. 하이파시스 1일 때는 뭐 norm of S1 제로가 디터미니스틱 컴포넌트고 더하기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2x1. H2일 때는 뭔가 넌제로 더하기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하지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구한 다음에 어때요? y1은 어때요? y sub 1은 인티그랄 y of t v1 of t dt고 y sub 2라는 스칼라는 인티그랄 y of t v sub 2 of t dt 이렇게 되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M-어리 하이파시스 테스팅이 있어요. 타임 리미티드 오브저베이션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에더티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일 때 일반적으로 S1 오브 T부터 S 캐피탈 M 오브 T까지 있겠죠. 그거를 그람 슈미트를 써서 그 시그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먼저 찾아요. 일반적으로 M 이하일 거예요. 캐피탈 M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찾거나 그람 슈미트로 캐피탈 M개를 찾고 그 다음에 어때요?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이기 때문에 풀이의 베이시스랑 또 같이 붙인 다음에 이제 그람 슈미트를 하는데 여전히 앞에 게 그대로 나오고 나머지 뭔가 나오게 만들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브랜치를 이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를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해요. 그러면은 시그널 스페이스 개수만큼의 첫 번째 브랜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노이즈만 나오는데 얘들이 identically distributed 가우시안이고 uncorrelated인데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independent 하죠. 하이파시스가 바뀌어도 전혀 정보를 안 주죠.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 디멘션만큼의 매치드 필터 또는 코릴레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어때요? 결론적으로 캐피탈 M-어리 하이파시스 테스팅 문제는 타임 리미티드 오브저베이션, 즉 uncountably infinite resolution을 갖는 오브저베이션이 있어도 항상 랭스가 캐피탈 M 이하인 벡터 오브저베이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벡터 오브저베이션 문제예요. 시퀀스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네.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더 간단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라고 해서 하이파시스 두 개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베이시스를 안 찾고 그냥 S1이랑 S2를 가지고 코릴레이터를 만들어요.
이러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뜻 보면 문제가 있죠. 언뜻 보면. 왜냐하면 첫째, 여기도 시그널 더하기 노이즈, 시그널 더하기 노이즈일 텐데 이 노이즈들이 코릴레이티드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람 슈미트 프로시저를 잘 생각하면 만약 시그널 디멘션이 2였잖아요. 그러면 그람 슈미트로 phi1 브랜치 있잖아요. phi1이 있던 브랜치도 이것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고 phi2 브랜치도 사실 phi1 브랜치는 얘를 스케일한 거죠. phi2 브랜치도 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제너럴라이즈를 점프를 할 거예요. 캐피탈 M어리 시그널이 있는데 그람 슈미트도 안 쓰고 무조건 일단 캐피탈 M 개의 브랜치를 써요. 우리가 S1부터 SM of T까지. 그러면 그람 슈미트를 했을 때의 첫 번째 브랜치는 어때요? 첫 번째 브랜치를 스케일한 거고 두 번째 브랜치는 첫 번째 두 개의 브랜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 known deterministic signal에 matched then correlator나 matched filter를 캐피탈 M개를 쓰면 항상 sufficient statistic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걔들의 노이즈 코릴레이션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화이트닝 하면 되죠. 우리가 컬러드 노이즈일 때 어떻게 했어요?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일 때 애더티브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가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화이트닝 한 다음에 디텍션 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컬러드 노이즈에 가우시안 덴서티를 쓰는 것은 그 노이즈를 화이트닝 한 다음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덴서티를 써서 라이클리우드 레이셔 계산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설명이 그 설명이에요. 나와 있지만 첫 번째 베이시스는 S1에서 SM까지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고 두 번째 베이시스도 컨비네이션이니까 어떤 매트리스 캐피탈 A가 존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phi1에서 pm'이죠. 이제 왜냐하면 캐피탈 M개가 있다 하더라도 베이시스는 캐피탈 M보다 작거나 같은 M'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프로젝트에서 얻은 요 sufficient statistic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잘 봐요. p히는 A의 이거기 때문에 p히는 A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을 잘 보세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Y를 S1부터 Y를 SM까지 코릴레이션 한 거로부터 리니어 매핑해서 그람 슈미트에서 얻은 오소노멀 베이시스로 프로젝트한 오브저베이션을 그대로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얘 길이가 일반적으로 길죠. 이 길이보다는. 왜냐하면 시그널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시그널 개수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known deterministic 시그널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매칭을 하는 거예요. 매치드 필터링을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이파시스 하나당 시그널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가 비트가 100만 개가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매치드 필터가 몇 개 필요해? 2에 100만 승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퀀스 하나하나마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딱딱 정해지잖아요. 올 0부터 올 1까지 2에 100만 승계의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개수가 2에 100만 개가 된다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디지털 통신을 안 들어서 여러분이 어드밴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나 쿼드러츠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2에 100만 승계의 시그널 스페이스가 또 어떻게 돼요? 요 각각의 펄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된다고요. 쉬프트한 것들. 그래서 필터 하나만 써가지고 얘를 딱딱 샘플링 하면은 그거를 조합하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모듈레이션 쓰는 거예요. PAM이나 QAM은. 또 어쨌거나 그거는 통신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디텍션 문제는 끝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에머리 하이파서시스 테스팅을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이 랜덤 파라메타든 넌 랜덤 파라메타든 크라이테리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컨셉추얼리 뭘로 바꿀 수 있다? at most length m 벡터 오브저베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요? detection in AWGN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디텍션은 끝났고 에스티메이션은 굉장히 빠르게 봅시다. 예. 자, 이제 estimation in AWGN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시그널 모델이 이렇게 주어져요. 노트에선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 싫어하고 사실 이걸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가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파라메타 세타예요. 벡터죠, 일반적으로. 뭐 여러분이 누차 봤어요. 세타, 파라메타, 벡터가 바뀔 때마다 이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모양은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 AWGN이 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주어지고, 물론 이 펑션 자체는 어떤 식으로 세타에 대해서 S of T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무슨 세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잘 봐요. known deterministic function of unknown theta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당연히 unknow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observation으로부터 이 finite time observation으로부터 세타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세타라는 파라메터 벡터를. 물론 continuous time limited observation, continuous time time limited observation에 이런 모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노이즈 온리인데 이 노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파라메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파라메터에 따라서. 네. 여기서는 known deterministic signal of unknown theta in theta of t와 AWGN 이렇게 돼 있는 것만 생각하고 또 KL 익스펜션을 써서 우리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앞서와 비슷한 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브저베이션이 있는데 YOT가 AWGN에 의해서 커럽트가 되고 이 시그널에서 여기가 파라메터가 뭐냐면 이 앰플리튜드 캐피탈 A예요. 그 다음에 스퀘어루트 E도 알려져 있고 S of T도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오직 요 A라는 값만 안 알려져 있어요. A라는 값은 리얼 어떤 넘버예요. 그냥 제로일 수도 있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질문은 뭐냐면 뭐 ML 에스티밋을 구해봐라. A의 Maximum Likelihood 에스티밋을 구해봐라. 또는 맵 에스티밋을 구해봐라. 물론 맵이라고 할 때는 A가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야 되죠. 랜덤 퀀터티고 ML이라 그러면 이게 그냥 스칼라 언노운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항상 결과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라도 반드시 이 continuous time infinite resolution observation을 sequence observation 또는 finite vector observation으로 바꿔야 돼요. 네. 자, 바꿔보세요. 지금 여기서 힌트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estimation과 detection이 수학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알고자 컴피팅하는 하이파시스의 개수가 어떻게 보면 하이파시스 테스팅이라고 억지로 보면 하나는 카운터블 하면서 보통 finite하고 하나는 uncountably infinite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상한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 파라메타 스페이스를 퀀타이즈를 할 수가 있죠. 쪼개면 어떻게 돼요? 다 모조리 디텍션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스티메이션 문제는 디텍션 문제로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해요. 특히 엔지니어링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제는 물론 하이파시스 수가 무지 많은 게 문제지만 어쨌든 머릿속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큰 힌트는 뭐냐면 A가 캐피탈 A가 리얼 라인에 있는 아비트리라는 거지만 그걸 여러분이 어떤 엡실론이라는 인터벌로 쪼갠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계로 바뀌죠. 그런데 아까 하이파시스 테스팅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하이파시스 제로일 때는 어떻게 보면 A가 제로인 거죠. 그렇죠?
하이파시스 1일 때는 얘가 엡실론이죠. 하이파시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엡실론, 2일 때는 2 엡실론, 마이너스 2 엡실론, 3 엡실론, 마이너스 3 엡실론 해서 무한계가 있어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계가. 그런데 AWGN의 디터미니스 시그널인데 얘가 뭐예요? 다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죠. 서로 프로포셔널 하잖아요.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네요. 하이파시스 테스팅으로 보면. 그러니까 딱 찍으면 바로 뭐예요? S of T로 코릴레이션 딱 하면 sufficient statistic이 얻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estimation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Y of T를 S of T로 코릴레이션 해서 그러면 스칼라로 바뀌죠. 스칼라 오브저베이션 가지고 estima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냥 문제가. 결과적으로. 물론 유도는 해야죠. 사실. 유도 어떻게 하죠?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죠. 지금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베이시스를 S of T에 프로포셔널하게 잡아요. 즉 S of T를 노멀라이즈 잡고 그 시그널 스페이스는 그대로 끝났죠. 그 다음에 후리에 베이시스 붙인 다음에 그람 슈미트 하면 또 무한계 나오죠. 무한계 나온 다음에 카운터블 인피니트하게 나온 다음에 브랜치를 만들어요. 머릿속으로. 근데 두 번째 브랜치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 제로민 IID 가우시안 노이즈죠. 파라메타가 아무리 바뀌어도 노이즈 안 바뀌죠.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이. 다 갖다 버리고 첫 번째 브랜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못 바꾸면 못 풀어요. 바꾸면 piece of cake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MRST 미스는 그냥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주어질 때 이게 likelihood고 이걸 maximize하는 A를 찾으니까 A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set 0 놓으면 이렇게 되죠. 바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Y 나누기 에너지 of 스퀘어 루트 E지만 Y가 뭐예요? Y of T에다가 S of T 곱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Sufficient Statistic의 펑션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 맵 에스티밋은 뭐 가정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예. 어떤 A가 F sub capital A of A라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면 네, 어쩌고저쩌고 풀면 되죠. 예. 그래서 지나가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타이밍 에스티메이션 문제인데 이게 조금 이상한데 일부러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서는 오브저베이션이 여전히 파이나이트한데 마이너스 캐피탈 T에서 T까지예요. 오브저베이션이. 그 다음에 요 캐피탈 A는 마이너스 T에서 어떤 플러스 델타, T에서 마이너스 델타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요 A를 요 사이에 바꾸면 S of T 에너지는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라이앵글러 펄스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옮기다가 우리 오브저베이션 윈도우로 벗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벗어나기 직전에 우리 관측하는 내부에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다가 탁 없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이 시그널이 온전히 어떤 딜레이가 있더라도 우리 오브저베이션 윈도우 안에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그래요. 자, 이제는 딱 보니까 똑같이 접근하죠. 요 A의 구간을 무한계로 쪼갠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시프트 되니까 일반적으로 시그널 스페이스가 인피니트 디멘셔널이죠. 아, 골치 아프네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이때는 인피니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 없어요. 결국은. 잘 봅시다. 이게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러난더스 디어렘과 관련한 라돈 니코뎀 그 디리버티브 관련해서 라이클리후드가 나왔죠. 어떻게 계산하나? 예, 그게 나올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 S of T 마이너스 딜레이라는 시그널 셋이 있어요. 이 시그널 셋들의 시그널 스페이스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아요. 먼저. 그럼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가 나오죠. 그거랑 또 풀이의 베이시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캐피탈 T에서 플러스 캐피탈 T까지. 그 다음에 먼저 나오는 것들은 아까 시그널 디멘션 스팬하는 것부터 쫙 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얘도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계죠. 일반적으로. 풀이의 베이시스도 인피니트계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 카운터블리 인피니트를 어떻게 붙이지? 개념적으로는 붙일 수 있죠. 실제 계산은 못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붙였어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브랜치를 그럼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게이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꼼짝없이 어때요? 꼼짝없이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게이 브랜치에 디자이어드 시그널 컴포넌트도 다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가우시안 노이즈는 IID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ML 디텍션, ML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트렁케이트 한 다음에 뭐 보내고 이게 됐죠. 예. 물론 지금 어때요? Uncountably infinite 개의 일종의 파라메타들이, 하이파서시스들이 컴피팅하지만 두 개씩 비교한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트렁케이트를 해요. 자, 봐요. 자, 요게 뭐죠? 잘 자세히 보세요. 요게 가우시안 덴서티죠. 맞습니까? 여기서 A는 뭐냐면 아까 딜레이가 A라고 가정했을 때 A는 어때요? 마이너스 캐피탈 T 플러스 델타에서 T 캐피탈 T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있는 어떤 리얼 넘버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각 브랜치에서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S of I of A예요. 알겠어요? 네. 그럼 요게 각 브랜치에서의 가우시안 플러스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노이즈 덴서티죠. 맞습니까? 걔를 IID 하니까 곱하면 전체 라이클리후드가 되죠. 맞아요? 지금은 이 상태로는 어때요? 이거를 K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 레이셔도 아니고 이건 라이클리후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 ML을 찾아요. 파이나이트 K에 대해서. ML 어떻게 찾죠? First law necessary condition 찾으면 되죠. 그래서 미분하고 어쩌고 하면은 나오죠. 예. 그래서 걔를 쓴 다음에 걔를 극한으로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걸 A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어떻게 되죠? A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 여기서 보면 바뀌는 건 뭐예요? 이 부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고 다 똑같으니까 모든 A에 대해서 그냥 갖다 버려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니까 여기서 썸이 되죠. 로그 라이클리로 하나 라이클리후드로 하나 똑같죠. 또 버려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아그 민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상수죠. 그러니까 위에 것만 남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얘가 물론 지금 요 K예요. 캐피탈 K 일단 캐피탈 K까지 하면 요거를 캐피탈 K까지 더한 거에서 A를 바꿔가면서 미니마이즈 하는 놈이 ML이죠. 그런데 얘를 자세히 봐요. 이거는 뭐예요? YI와 SIA의 차의 에너지니까 파이나이트 하겠죠.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인피니티로 보내도 에너지가 파이나이트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로난다스 디어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것도. 서로 컴피팅 하는 것들끼리 비교하는 거니까 얘 다 날아가고 결국 얘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레이셔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라이클리후드 레이셔가 어때요? 파셜 라이클리후드 레이셔가 수렴한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죠. 자세히 보세요. 다시 yi of t와 si of a가 뭔지를 보세요. yi는 뭐예요? y of t를 phi i로 프로젝트한 거고 si of a는 s of t minus a를 phi i 방향으로 프로젝트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쓰면은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어렵지 않죠? 다시 거꾸로 붙여 나가요. 자, 이 부분은 내적이죠. 이 부분은 자체의 에너지고 이 부분은 Y의 에너지죠. 그래서 거꾸로 이제 이 시리즈들을 이 인피니트 시리즈를 컨티뉴어스 타임의 내적들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리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얘만 딱 봐도 뭐예요? 아, Y of t 빼기 S of t minus a의 놈이죠. 이게 바로. 그리고 결과도 그렇게 나와요. 놈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놈을 최소화하는 건 뭐예요? 놈을 최소화하는 거는 볼까요?
얘가 ML estimate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 FONC를 쓰면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어떻게 돼요? 위에 걸 A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하면 인티그랄은 그대로 있을 거고 얘에다가 앞에 2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안에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S 프라임 뭐 이렇게 되죠? 예. 맞습니까?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네, 근데 여기 또 마이너스 생성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이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미분하지 말고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전개하면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네요. 앞서서 가정이 뭐였죠? 일단 오브저베이션 주어졌죠? 나 요거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A가 뭐라도 에너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A의 ML은 argmax 그냥 이렇게 되네요. 뭐. 그래서 주어진 오브저베이션에 대해서 S of t-A, S of t를 A만큼 shift하면서 코릴레이션을 해서 피크가 되게 하는 A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트 하냐면 S of -t라는 매치드 필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하면 아웃풋이 나오죠. 아웃풋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피크가 되는 값을 찾으면 그것이 ML 에스티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피크 디텍터라는 거예요. 피크 디텍터. 이게 CDMA에서 타이밍 애퀴지션 할 때 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OFDM에서도 우리가 노운 시퀀스를 보내면서 코릴레이션을 해서 코릴레이션 피크를 찾아요. 우리가 채널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채널을 사운딩하는 채널 사운드를 쓸 때도 M 시퀀스나 또는 true 시퀀스 이런 걸 보내가지고 코릴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피크가 뜰 때 값을 가지고 채널을 에스티메이션을 해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아이디어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보세요. S of t-A라고 할 때 S of t는 알려져 있고 오직 딜레이에 의해서 A에 의해서만 unknown, uncertainty가 있는데 타이밍을 잡을 수 있잖아요. 물론 채널은 어때요? 채널은 채널 uncertainty가 있죠. 예. 그래서 완전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시그널이 예를 들면 correlation property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채널도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Finding the location of the correlation peak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일반적인 그래서 observation에 세타를 밑에다 쓰면 더 좋아요. 헷갈리면 일반적인 S of t가 있고 세타라는 벡터에서 파라메터라이즈가 되고 AWGN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임은 뭐 A에서 B인데 제로에서 캐피탈 T라고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되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임의의 그렇죠 AWGN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임의의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으면 되는데 찾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그널 S 세타 오브 T를 프로젝트하면 T는 없어지고 SI 오브 세타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AWGN이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인피니티 해버리면 이게 0이 되죠. 사실은 K까지 하고 그렇죠? K까지 하면 앞에 거 버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서 결국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아까처럼.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쓴 것처럼 시그널에다가 오브저베이션에다가 S 세타 오브 T를 빼가지고 에너지 차이를 구하는데 그 에너지 차이를 가장 작게 하는 세타가 ML 에스티밋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특별한 경우에는 어때요? 특별한 경우에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미분을 통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이용하면. 그래서 여기서 미분을 하죠. 그렇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서 ML 에스티밋이라면 이 세타를 세타 S로 바꿨을 때 제로를 만족해야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글점표들은. 그리고 이건 아까 제가 하려다가 말았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파셜 S'이죠. 이게 S'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앞에서 봤던 앰플리튜드 잠깐만요. 예, 요거는 이제 phase estimation인데 앞서서 뭐였냐면 phase estimation, timing estimation에서 아니에요. amplitude estimation, timing estimation에서 phase estimation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mplitude도 알려져 있고 frequency도 알려져 있는 sinusoidal waveform에 phase만 몰라요, 우리가.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time limited observation이고. 근데 ML estimation을 구하라. 화이트 노이즈에서. 그러면 이제 derive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observation에다가 빼기 S, 세타 T. 그 다음에 세타 조절해서 에너지, 에러의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ML 에스티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합시다. FNC는 이거 미분한 게 여기 나오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미분한 게 편해요.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적분하면은 오소원활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전개를 하면, 전개를 해서 이걸 제로로 셋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나와요. 아크 탄젠트에 이거 보세요. 시그널을 2파이 FCT 이거 사인으로 프로젝트하고 코사인으로 했죠. 사인분의 코사인이 탄젠트 아니에요? 이거 탄젠트에 인버스 탄젠트 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FNC를 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보세요. 아까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이었는데 막 우리 유도했잖아요. 시그널 스페이스 필요 없어요. 그렇죠? Y of T에서 시그널 빼고 얘를 미분한 걸 쓰고 적분해서 0 되면 되죠. 그래서 구해보면 어때요? A hat ML은 딱 나오죠, 바로. 그 다음에 타이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타이밍은 조금 뭐 지저분해 보이죠? 여기서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미분이 안 되니까. 그 피크라는 게 미분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AWGN일 때의 에스티메이션도 대충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아니고 그렇죠? 내일은 애더티브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할 텐데 핵심은 뭐예요? 화이트닝이에요. 화이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를 어떻게 화이트닝할까? 타임 리미티드 컬러드 가우시안 노이즈를.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예를 들면 어떤 가우시안 랜덤 벡터의 코릴레이션 매트리스가 캐피탈 R이면 R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겐 디컴포지션 한 다음에 아이겐 밸류들이 있는 부분만 걔들을 마이너스 2분의 1승하고 다시 결합시키면 R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매트리스가 나오죠. 그렇죠? R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매트리스를 가지고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면 뭐가 돼요? 노이즈가 화이트닝 되죠.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네. 그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이제 간단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